한국 경제 30년 사이클 이론. 이 이론은 대략 25년에서 30년을 주기로 한국 사회가 큰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변화는 경제성장, 사회구조, 정치제도 등을 포함하며 이는 한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더욱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죠. 한국 경제 30년 사이클 1. 1894년에서 1896년 가부개혁. 신분제 폐지. 가부개혁은 조선의 서구화, 근대화 개혁입니다. 이 개혁으로 정치, 경제, 군사, 법률, 사회의 전 분야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노비제를 비롯한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몇천 년간 이어져온 과거 한국의 사회구조를 바꾸는 대대적인 변화였습니다. 2. 1919년 3.1운동. 대한민국의 건립을 알리는 운동. 한국 최초의 시민주도 운동.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독립선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3월 1일부터 수개월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정 주도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시민이 주도한 한국 최초의 시민주도 운동입니다. 총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7,00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대한민국 연호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원년으로 삼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1운동은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쳐 이후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죠. 3. 1945년 광복 그리고 한강의 기적. 한국은 1945년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약 35년 만에 해방이었죠. 당시 한국은 경제성장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받았으며 거기다 얼마 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당시 최빈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누구도 한국이 지금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는데요. 휴전 후 1954년부터 한국은 뚜렷한 경제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성장 기간은 한국이 농업경제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산업 강국 중 하나로 변모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과 인적 자본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집중은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한국이 성장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죠. 전반적으로 1945년 해방, 1953년 휴전 이후 경제 성장은 한국이 20세기 후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4. 1970년대 초고성장의 시대. 1970년대는 한강의 기적 절정기로 불립니다. 이 시기 정부의 산업 육성으로 인해 경공업 위주에서 중공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큰 경제 성장을 하였습니다. 매년 평균 GDP 상승률은 7-8%였으며 최대 12%까지 성장하였죠. 이 시기는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과 현대의 창립자인 이병철과 정주영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발을 내딛는 때였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과거 최빈국에서 벗어나 식량 자급률도 100%를 넘었으며 74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도 세계 평균을 상회하였습니다. 1997년 IMF 아시아 경제위기 그리고 극복. 90년대 후반, 50년대부터 이어져온 한강의 기적의 종말을 고한 사건이 터집니다. 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나비효과가 한국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실업자가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한국 경제는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 IMF 이후 아직 30년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시아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했던 2007년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과 리먼 사태 때 한국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회복을 이루어내었죠. 미래. 그렇다면 다음 30년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될까요?
97년 이후 다음 사이클인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에는 어떤 격변이 일어날까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다음 30년 동안 한국이 마주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경제 구조 변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21세기에 들어서며 산업구조가 바뀌었으나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방향에 따라 다음 30년 동안 한국의 운명이 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15.7%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인구 감소와 더불어 사회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길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만을 내놓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가령 AI가 인간의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만큼 몇 년 이후에는 AI로 인해 많은 청년이 실업자가 될 것이고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는 오히려 실업과 범죄로 인해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겠죠. 앞서 말한 한국의 산업구조와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가느냐에 따라 미래 30년의 명암이 갈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관계, 국제정세 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과 다른 잠재적 안보 위험은 여전히 우려사항이며 한국은 만일의 사태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세계 경제와 정치 지형의 변화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의 보호무역 정책과 경제민족주의의 부상은 한국의 수출주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은 지역 안정과 한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세계 물결을 파악하여 잘 대응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 30년을 위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정리하며 지난 과거를 토대로 살펴보면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 변혁을 통해 극복하고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곧 도래하는 다음 30년 사이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다만 한국 경제 30년 사이클 이론은 엄격한 규칙이나 예측 모델이 아니며 한국 역사를 토대로 분석한 하나의 관점일 뿐이므로 이 이론을 사용하여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AI가 만들어낸 한국 경제 30년 사이클 이론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스토리였습니다.